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흔히 주임법이라고 표현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상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임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죠. 요거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등기 담보법, 등기법,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사실상 우리 경매쟁이들하고 관련 있는 법은 이제 몇 가지 조항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민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주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제 방의 인테리어가 좀 부실할 때 해놨더니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자, 주임법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조 2조의 법의 목적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데요. 이 법은 이런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은 법조항을 근본으로 항상 애워놓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경매 투자자들이 그 법을 알아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왜? 이왕이면 수준 높은 경매쟁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장돌뱅이 같은 경매쟁이 되고 싶으세요? 딱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관상만 딱 보면 이거 장돌뱅이네 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흔히 아는 장사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본가로서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본가로서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식도 채우십시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지식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든든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먹으면 든든해지듯이, 지식이 고플 때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조금 든든해진다는 것이죠. 자, 목적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외우세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공장 건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임법에 적용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좋다. 이게 우선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뜻이 뭐냐? 이게 뜻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재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라는 뜻이 뭐냐? 임대차라는 건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일정하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임대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걸 무상임대차라고 하는데, 이 무상임대차까지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례라는 건 뭡니까? 원래 민법을 규정한다는 거죠. 원래는 민법이 이 임대차를 규정하는데, 특례다 보니까, 이 특례라는 뜻은 뭐냐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뭐가? 주임법이. 즉, 민법보다 더 파워가 센 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국민이란 게 뭐냐? 여기서 국민은, 그럼 외국인은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들, 특히 광주, 전라도 쪽에서 되게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거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면은, 내가 임차인들, 우리 있죠.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쫓겨나가는 거. 그런 어떤 드라마에서 경매 그러면은 집을 쫓겨나간다. 눈물바람을 한다. 요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주임법이 생긴 뒤로는 임차인들이 조금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주임법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주임법은 민법보다 파워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어떻게 되냐? 예.
판례로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처음에는 범위가 좁았는데 판례라는 건 이제 재판부죠. 판사들이 이 법을 해석합니다. 자, 법은 일단 국회에서 만들죠. 입법부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 즉 법의 해석을 누가 하냐?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애초부터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면은 해석 범위가 좀 좁겠죠. 그러나 법을 개똥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분쟁이 날 때 판사에 따라서 해석을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현상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정쟁만 하고 다툼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국민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걔네는 법을 만들으라고 직업 주고 월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주임법에도 보면은 판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많고요. 그래서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새겨 넣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외국인도 되냐? 예. 재판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외국인도 인정을 해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의 민법의 특례니까 동일한 상황이면 주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 1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니까 여기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상 임대차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거용 건물이니까 다른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는 임대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싸움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용이란 뜻이 뭐냐? 등기상 주택이냐? 그럼 공장은 안 되냐? 그럼 공장 옆에 한켠에 이렇게 잠을 자게끔 해가지고 세를 뭐 1000에 얼마 받았다, 500에 얼마 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 무조건 쫓겨나는 거냐? 생각해보니까, 야, 그것도 보호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좀 광범위하게 넓어진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는 당연히 주거용 건물에 전부를 빌리거나 일부를 빌려도 적용해 주겠다 이겁니다. 일부를 빌려도. 그러니까, 빌라가 있는데, 빌라에 방이 3개다, 이게. 근데 방에 한 칸만 세를 들어 사는 거죠. 내가 500에 10으로. 그럼 이 한 칸만 세를 들어 산 이 일부, 빌라 301호의 일부만 빌려서 쓰는 나는 보호되느냐? 예, 보호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도 된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간다. 즉,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방들 같은 옛날 시골 다방, 아니면 이 시골 슈퍼라고 해볼까? 시골 슈퍼인데 여기에 보면은 방이 하나 있고 노인들이 문 열고 나오면서 과자를 파는 그런 경우 보셨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일부는 주거 외에 이런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주택임대차의 보호 대상이 되냐? 된다. 그런데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레스토랑이 한 40평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잠만 자는 곳으로 해서 한 5평 정도가 있다. 그럼 이 5평도 주거용이냐? 아니다. 이거는 상업용이라서 주임법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고 피곤할 때 잠깐 쉬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말씀했던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했습니다.